모든 펍과 극장들이 문을 닫고 레스토랑들은 테이블을 치우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부동산 시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렛츠고 시드니 박팀장이 간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14년이 넘게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와 임대 관리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펍들, 극장들, 그리고 호스피탈리티에 관련된 업종들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점심시간에는 엄청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인데요. 오늘 런치타임에 나가보니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앉아있고, 제가 자주 가는 오포로토도 테이블들을 모두 정리하고 테이크어웨이만 판매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숍과 레스토랑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사실 호주 사람들은 이 전염병 사태에 아주 느긋한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인데요. 슈퍼마켓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재기 사태만 제외를 하면은 제 직장 동료들을 포함해서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셜 디스턴싱을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 힘들고 그냥 평소 때와 다름없이 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호주 사람들의 생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지난 금요일인 3월 20일 본다이 비치 사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실외에서는 500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되고 소셜 디스턴싱 1.5m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35도의 아주 따뜻한 금요일을 맞은 호주에서는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비치로 몰려들어서 아주 즐거운 오후 한때를 보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같은 전염병을 경험하고 계신 다른 나라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모습이야말로 저때까지 호주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얼마나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보고를 받은 주 경찰은 그날 오후에 비치를 닫아버리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해산시켰는데요. 해산을 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의 불만스러운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정말 같은 나라에 살면서 같은 바이러스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위기를 느낀 연방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리스트릭션 룰을 발표를 하면서 카지노를 포함한 모든 펍들과 극장, 푸드코트, 뷰티션 숍, 그리고 짐 등을 닫는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각 주 역시도 모두 국경을 닫으면서 국경이 닫히기 전에 국경을 넘기 위한 차들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5m 소셜 디스턴싱 룰을 어기는 사람한테는 1000불의 현장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이 되면서 호주 사람들도 이제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씩 깨닫고 직장과 거리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점점 심각하게 사태가 번져가는 유럽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미국 상황이 세계 경기를 흔들면서 주식시장과 국제유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세계 경기는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보다도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호주 부동산 시장은 그나마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3월 경매 현황을 살펴보면 3월의 첫째 주인 3월 7일에는 시드니는 76%, 멜번은 64%를 기록하였으며 둘째 주인 14일에는
시드니는 전주보다 7% 떨어진 69%를 기록하였고 멜번은 7% 올라간 71%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세계 경기가 요동치면서 셋째 주인 21일에는 시드니는 66%, 멜번은 전주보다 9% 떨어진 60%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인 3월 24일에 발표된 스테이지 2 리스트릭션 룰에 따라서 호주에서는 당분간 프로퍼티 오픈 인스펙션과 옥션이 열리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경매 낙찰률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어차피 3월 둘째 주부터 오픈 인스펙션과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에 아마도 열렸다고 해도 50%에서 60% 정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만 해보고 있습니다. 3월 17일에 발표된 코어로직 리포트 전염병과 호주 부동산 마켓이라는 리포트를 살펴보면 전염병이 퍼지는 지난 몇 주 동안 호주 경제가 불황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현저하게 줄어든 비즈니스 액티비티와 함께 수백조의 돈이 주식시장에서 사라졌다. 이번 노트는 부동시장의 기본 핵심을 살펴서 지금 이 상황과 결과를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의 안 좋은 경제 쇼크에 비교했을 때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전 세계로 번진 전염병으로 시작된 경기 침체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부동산은 소비재의 성격을 띤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비해 변동성과 감소치가 훨씬 낮다. 단기간으로 봤을 때 부동산의 거래량은 확실하게 떨어질 것이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높은 가계부채를 포함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악재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수요의 하락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호주는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는 지역사회의 노동력 증가와 각 가정의 재무 상태에 따라 완화될 것이다. 또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변화와 부동산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파란색 선이 주식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렌지색 선이 부동산 시장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주식 시장의 변동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반드시 두 개의 선이 겹쳐서 가는 것은 아니고 유동성 자산인 주식의 등락이 굉장히 가파르고 자주 있는 것에 비해 부동산 곡선은 굉장히 완만하게 등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호주 부동산 가격은 2017년도에 피크를 찍고 하향세로 넘어갔다가 지난 10개월 동안 급반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어서 여기서 부동산 곡선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누구도 쉽사리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단기간으로 정리가 되느냐 아니면 3개월에서 6개월의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만약 장기전으로 가게 될 경우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실업률은 더욱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바이러스를 피해서 집에만 있으려는 경향이 조금씩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적어지면 당연히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은 직업을 잃는 분들도 더욱더 많이 생기게 마련이겠죠. 호주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실업률이 지금의 2배인 10%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많이 오르게 되면 부동산 융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주택시장도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호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떠한 경기 부양책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호주 정부에서는 2번에 걸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위기에 처한 호주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 다각도에서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1,890억 불 하나로 140조 규모에 달하는 이번
이번 경기부양책은 현재까지 두 번째 패키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에서는 176억 불이 넘는 돈, 하나로 치면 1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약 65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가정들은 750불의 원오프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페이먼트의 총 금액은 47억 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대 2만 5천 불의 웨이지 보조를 받으실 수 있으며 약 69만 개의 비즈니스에서 78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보조금은 67억 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프렌티스를 운영하는 비즈니스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12억 불이 책정이 되었으며 이 금액으로 비즈니스 오너들은 9개월 동안 웨이지의 50%를 보조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약 39억 불에 달하는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 인센티브도 지급이 되며 이 혜택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비즈니스의 99% 이상인 350만 개의 비즈니스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키지에서는 이번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동안 뉴 스타트 얼라원스라고 불리는 2주에 약 550불이 지급되던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1,100불로 올리며 Job Seekers Payment란 이름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또한 각 은행들은 주택융자 상환금을 6개월 동안 지연시켜 주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에서도 파이낸셜 이어당 1만 불의 연금을 미리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발표를 하였으니까 제 내용란에 넣어둔 링크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정부의 도움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번 전염병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롭게 실행을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주택융자 상환을 6개월 동안 새로운 이자 없이 멈춰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파리에서는 모든 빌과 렌트를 멈춰주는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2조 달러 하나로 따지자면 2,500조에 이르는 슈퍼 부양책이 상원에서 타결이 25일에 되기도 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최고의 인재들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호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끔찍한 바이러스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